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희입니다. 네, 박성현 아나운서. 네. 거꾸로 채용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 거꾸로 채용이요? 네. 뭘 어떻게 거꾸로 한다는 거죠? 네, 사람을 뒤집는다는 건 아니고 네. 증권사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독특한 그 채용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면접부터 먼저 본 다음에 면접에 네. 합격한 지원자들에 한해서 서류를 받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채용 전형과는 완전히 거꾸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근데 면접부터 보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할 텐데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네. 효율성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니까 기업 내부에서는요 더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펙을 통해서 획일적인 사람을 뽑는 것보다 이런 채용 방식으로 뽑힌 사람들이 직원들이 어떤 간절함 같은 거 그리고 네. 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하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취준생들 보면 입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 간절하고 경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자소서에서 잘 풀어내지 못해서 첫 관문부터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걸 물론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서류 전형이나 인적성을 통해서 지원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일단 뭐 면접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도 그렇고 네. 비용이 훨씬 커지긴 할 텐데요. 하지만 기업도 정말 어떤 입사를 원하는 인재를 좀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채용이 조금 계속해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그러게요. 예.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좋은 방식 같은데요. 네. 지금은 증권사에서도 수시 채용에서만 이 거꾸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인재 한 명의 가치는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조금 더 공을 들여서라도 스펙으로 걸러내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뽑는 방식 확대되길 기대하면서 예. 오늘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또 네.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겠습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월요일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을 살펴보는 날인데요. 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네요. 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월요일에 잘 지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 그랬습니까? 네, 왜 많이 힘내십시오. 했습니까? 그냥 힘 드신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까? 힘내십시오. 힘내겠습니다. 네. 자, 2018년 황금 예. 개해 이제 6번째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동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작년 가을 학기에 지금 졸업을 한 올해 지금 27살 취업준비생 김동선이라고 네,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조용하시네요. 조곤조곤하시고. 자, 공채 도전을 한 게 동선 씨가 지난 하반기가 처음이었어요? 네, 지금 저는 그때가 완전 지금 처음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 하반기 때 조금 잘 하면은 그래도 바로 취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왜 떨어졌나 출연 신청하기까지 꽤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이유에서 신청을 하게 됐는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지금 이 프로를 원래 평소에도 제가 원래 많이 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제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분기에는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즐겨보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표정이 안 즐겨보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좀 긴장을 하고 해서 많이 그런 것 같고. 긴장했어요. 네. 긴장하지 편하게.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동선 씨의 스펙 점검과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를 좀 먼저 보고요.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차지원 코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원 캐스터 준비했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네, 2018년 황금개해 왜 떨어졌나 6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김동선 학생의 스펙 및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씨는 작년 8월에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학점은 3.08점이고요. 전공 과목 평점이 2.92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오픽 IM2와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재학 시 진행했던 전공 프로젝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인덕터, 컴패시터의 회로 패턴을 설계한 발진기 설계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요. 반도체 회로 패턴을 설계한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설계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특정 BER 대역폭 효율을 만족하는 통신 시스템인 코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설계팀 프로젝트도 있고요. 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위한 IoT 스마트 세이프티 헬멧 디바이스 설계를 한 팀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 이 결과는 다 좋았다고 합니다. 이 전공 평점이 조금 낮긴 한데요. 그래도 팀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외 활동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제8회 ICT 논문 및 발명 PPT 공모 대제전에서 입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2017년에 NCS 기반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와 그리고 반도체 분야 취업과정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7월에는 포스코 챌린지 인턴십에서 이제 인턴 개인 과제에서 이제 1등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입사를 위한 다양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채 성적은 어떨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설비관리와 SK하이닉스 공정통합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스 전개장은요 면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서비스 엔지니어는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이어서 다른 지원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플랜트, 기아자동차 생산, 현대오트론 반도체와 LG전자 본사 모두 서류 탈락했고요. 네, 포스코 설비기술과 삼성전자 DS 파운드리 사업부, ASML, CS 엔지니어 역시도 서류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과연 동선 씨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선 씨의 스펙과 하반기 성적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전공이 이제 전화기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전공인 것 같은데 결과는 뭐 좀 참담하지 않나. 40여 곳을 서류 탈락했고 면접 탈락한 곳이 이 3곳, 그 인적성 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과에 비해서는 뭐 성적이 썩 좋지 않았다 볼 수 네. 있을 텐데요. 동선 씨가 궁금한 게 이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인을 좀 스스로 진단을 한다면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제 전공 학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좀 그런 점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보통 서류에서부터 많이 좀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데 특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공 학점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런 걸 많이 본다고 그렇게 듣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런 조건에는 다소 조금 많이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코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선 씨의 페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돌이킬 수가 없죠. 더군다나 전공 학점이 더 낮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너무나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인턴을 했던 이력도 사실 포스코에서의 챌린지 인턴십인데다가 설비 기술과 관련된 것이니 본인의 직접적인 약점을 메우는 데는 부분적으로밖에 보완이 안 되니까 그 점도 문제고요. 어학도 뭐 그렇게 강점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기사가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채용을 함에 있어 중요한 주요 포인트들을 다 지금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러 프로젝트나 경험들로 이걸 메워야 하다 보니 본인의 프로젝트를 좋게 본 기업들은 운이 좋게 지금 면접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특히 채용의 TO가 굉장히 많은 그쪽에서는 우수수 떨어졌다는 건
이력에 대한 면의 아쉬움 플러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학도로서 좀 어필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 변두리적인 어떤 정보들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녹이다 보니까 왜 얘가 이 얘기를 하나라는 좀 약간 걱정? 지금 그리고 두산 퓨어스 같은 경우 제가 자소서를 봤는데 약간 좀 속상했거든요. 보면서. 오늘 자소서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네네. 좀 교정해야 될 경험 선택들까지도 그리고 면접 이후의 분위기 오늘 또 이렇게 좀 긴장을 하셨지만 네네. 대충 어떻게 면접 보셨을지가 좀 그려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종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를 하나씩 전형별로 짚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보니까 아까 그 조금 전에 차재원 코치가 짚어줬던 포스코 챌린지 인턴십 네. 한 달짜리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나름 포스코에서이기 때문에 좀 이 경험이 이 경험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준다면 뭐 크게 기간이 짧았으면 별론가요? 아니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인턴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동선 씨의 경험이 뭐 잘못됐다라는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다만 이걸 어떻게 어필하느냐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해당 어떤 과제라든가 장비의 업무를 학습했다는 쪽으로 어필을 집중했다거나 끈기 따위의 어떤 자신의 태도적인 면만 어필을 했다면 사실 이 인턴은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오히려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 나가신 거나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설계 팀 프로젝트 했던 얘기에서 오히려 더 본인의 강점을 어필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본인한테 이게 최선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러면 최선이 될 수 있게 이를테면 ECI 기술분의 1위 달성했던 뭐 방안을 구상했다는 어떤 창의적이라거나 아니면 개선적 사고의 강점을 어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메인으로 가야 될 곳은 결국 SK 하이닉스의 공정이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결국 설비 엔지니어잖아요. 그럼 설비 엔지니어가 해야 될 성격이나 역할에 부합되는 나의 강점을 좀 매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내 경험을 좀 디자인을 해줘가지고 좀 글과 녹여야 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건 그냥 영업 마케팅 지원자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 현황 대충 적어놓고 본인 경험은 경험을 통해 느낀 태도라든가 대략적인 얘기로만 지금 점철이 되다 보니 주요 메인 기업들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또 관심이 있다거나 일부 뭐 해당이 될 만한 뭐 전장업체라든가 재료 관련된 업체들 지원 시에는 그냥 알고 있는 걸 적당히 녹여줬고 또 고민도 그러니까 자소서가 편차가 좀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땐 잘 쓴 것도 되게 잘 쓰셨고 못 쓴 건 좀 죄송하지만 진짜 못 썼거든요. 이러면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힘들겠죠. 좀 이야기 옆으로 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포스코 인턴 얘기를 적절하게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 혹은 좋은 어떤 도구였지만 이걸 잘 활용을 못했던 게 아쉽고요. 그리고 뭐 저희 최초에 문의 주셨을 때 내용을 봤는데 다른 컨설팅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본인이 상담을 받았을 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 집중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사실 학점이 낮기 때문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업체에만 집중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선순위로는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는데 여기서 좀 딜레마가 빠질 것 같아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는 학점을 확실히 봅니다. 학점은 곧 성실도요, 본인의 전공 역량을 가늠할 주요 척도인데 이게 학점이 낮아지다 보니까 본인의 프로젝트성 얘기들에서 태도나 마인드보단 전공 역량이나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패했더라도 이게 나에게 어떻게 업무에서 녹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의 노력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지금 나머지 회사들 지금 한 40군데 쓴 거 맞죠? 네네. 이런 데들 지원한 건 맞는데 이건 자소서 문제예요. 그리고 TO 문제도 크고요. 오트론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 안 뽑았고요. LG전자는 본인 학교를 좋아할 텐데 서류 떨어졌다는 거 이거 자소서 문제 커요. 삼성은 자소서 봤는데 좀 너무 안타깝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성 방향도 아쉬웠고 지원 방향도 약간 중구난방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뭐가 강점인지를 모르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닝 머터리얼즈 자소서가 붙긴 했는데 이건 면접 때 충분히 공격받았을 소지가 있을 자소서 작성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은 채 본인의 컨셉이 없이 적당한 프로젝트들 녹여서 지원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초반에 좀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설팅 업체 얘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분들의 의견이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집중을 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좋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학점이 낮은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를 좀 놓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그렇다면 동선 씨가 지금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 재료들을 지금 자소서에서 항목에서 적절히 쓰지 못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거를 좀 잘 활용해 볼 여지는 있는 건가요? 활용해볼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 이제 전형별로 대비는 내일과 모레 더 있겠지만 예. 사실 본인이
그 지원하는 직무와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에 대한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가 하는 건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와서 즉석에서 좀 본인이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반도체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랑 좀 협의해갖고 부품 관련해서 빨리 좀 제때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좀 적시성 있고 정확성 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고 혹은 상황 판단하고 이런 측면의 일화들이나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이 프로젝트에서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될 게임인데 끈기 그리고 지식이 어디에 쓰인다 학습했다 위주로만 지금 전체적인 자소서가 구성이 돼 있고 면접 때도 우리 회사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자기소개서에 준하는 구성과 내용으로 자기를 어필했을 소지가 큽니다. 이러면 본인의 글과 말을 독해하고 청해해야 되잖아요. 뭐가 강점인지를 모른 채 도태기 시장처럼 이걸 나열을 해버리면 판단이 좀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런 면도 문제가 있죠. 이번 주에는 정말 그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중요할 네. 것 같네요. 네. 자, 자격증 이야기 좀 해보면요. 지금 커말 1급이 다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 준비하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설비 관리, 그러니까 설비 관리에 대한 직무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캐드 자격증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예요? 캐드. 캐드요. 캐드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ATC 지금 2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취득을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전자캐드 그 관련을 해서 지금 또 시험 하나를 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전자공학과는 그 자격증이 이렇게 맨 처음 커머스에서 맨 처음 순간적으로 좀 문과인 줄 알았는데 네. 전자공학과였더라고요. 근데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미리 동료들이나 보면은 좀 미리 지금 따고 있는 거 캐드나 이런 뭐 ATC 같은 거 네. 미리 딴 친구들 많이 있나요? 근데 보통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만 따고, 그러니까 저희 전체 그런 제 친구들 중에서 한 반 정도만 따고,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굳이 그렇게 자격증 같은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도 그래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어때요? 일단은 그 원래는 좀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근원적인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취업을 해야 돼야 된다는 어떤 생각의 시점이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시작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뭐 당장 제가 알기로 지금 안 그래도 아니, 근데 없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없는 것보단 나은데 그거 있다라는 게 무조건 합격의 바로미터는 아니죠. 그리고 그게 왜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한지에 이유도 필요성. 그렇죠. 그 현황에 대한 얘기도 적절히 적어줘야 되는데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했을 소지가 있고요.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홈페이지 가서 이 시험 일정을 봤어요. 2월 10일이랑 2월 24일이던데 3월 넘어가서 시험 보는 건 자살행위고요. 제가 봤을 때 빨리 시험을 볼 거면 빨리 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와서 LS 전선 하나만 바라보고 지원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대비를 또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서류가 개선이 안 된다면 이번 상반기 때는 더 안 뽑힐 거거든요. 그럼 한정된 인적성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적성 공부도 좀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공부를 좀 하고 계신지. 네, 지금 현재 지금 사트 책 지금 하나 몇 권 하고,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트 책 하나 하고 그리고 H맨 하나 하고 그리고 SKCT 하나 이렇게 총 세 개까지만 푼 상황. 사실 제 학생들 중에도 지금 한 12월 말부터 해서 1월 말까지 한 7건, 6건씩 지금 풀고 있거든요. 이공계 친구들, 기계과나 전자과 친구들, 예. 전기과 애들도 그렇고 본인이 조금 부끄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선 지금 눈앞에 급급한 것들에 대한 방향 설정도 중요한데 본인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어부가 그물을 끌듯이 다 하셔야 돼요. 네. 인적성은 인적성대로 최대한 좀 빨리 문제 푸는데 익숙해지셔야 한정된 기회를 좀 빨리 잡을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류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긴 힘들어요. 냉정하게 봤을 땐. 이 상태에서 나아질이라는 좀 희망을 너무 심어드리기보단 직접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기회를 빨리 잡으셔야 되고 SKCT가 더 어려운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노력을 하고 SKCT를 통과했었나요? 네, 지난 하반기 때? 네, 한 번 통과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트 같은 게 어렵진 않을 것이니까 본인이 좀만 더 집중해서 내가 잘 풀 수 있는 영역에 좀 집중해서 풀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형에 대한 대비보다는 자격이나 외향적인 조건들 혹은 뭔가 이 업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습득하게 되면 그게 내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을 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제가 봤을 땐 별 의미가 없고요. 내 강점이 어디에 쓰일 건지에 대한 정리를 빨리 컨셉 잡고 강점을 세팅해 놓으신 뒤에 그거를 자소서로 써보고 면접으로 말하는 이 전형에 대한 직접적인 노력을 이제는 하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 딸 거면 빨리 2월 10일이나 24일에 시험을 빨리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월 이후에 하면은 자살행위라는 거는 전형 대비해야 되죠. 준비가 아예 안 네, 되는 네. 거죠. 만약에 이거 캐드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매달려야 되거든요. 3월 초에 현대차 뜰 거고
LS도 3월 중순에 뜰 건데 그 안에 빨리 따야 된다면 이달 안에 빨리 승부를 보시고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월 내에 끝내고 3월부터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땄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이 보면은 지금 다음 달 지금 초에 그때 시험이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딱 지금 그것까지만 시험을 보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하게 그냥 취업 준비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이라면 저는 별로 시험 뭐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형에 대한 걸로 하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회사들만 노리시는 게 예.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예. 이 자격증 하나 취득한다고 해서 서류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폐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난 공학도인데 커말밖에 없어서 그 빈약한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결핍이 좀 그걸 느꼈어요? 그게 폐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일단 그것도 페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인 어학적인 면을 뭐 올리면 도움이 될 거였는데 올리는 게 물론 맞겠죠. 근데 네. 지금 시기가 올려야 될 시기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실제로 시험을 좀 보셨나요? 1월 달에 어떻게? 그때 영어 말하기 시험을 시험. 안 보고 그럼 지난달에 어떤 거 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 게 지금 현재 지금 그 반도체 실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무 교육. 그리고 제가 실제 그 반도체 그 팹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진복도 보셨어요? 있고, 네, 그러니까 입고 지금 현재 한 2주 동안 실제로 제가 웨이퍼 위에다가 실제로 그런 걸 만드는 공정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좋네요. 이제 새롭게 경험을 살려야죠. 경험은 네네. 사실 만렙이에요, 거의 제가 봤을 때. 네네. 근데 지금 이거를 살리지를 못하니까 네네네.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자료를 통해 만났던 이력이나 경험들은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네. 좋아 보이는데 막상 자소서를 까고 보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는 면들, 그리고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면들이 좀 보여서 좀 빨리 그 직무에 대한 내용들 그냥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쳐보기만 해도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당 직무에서 해야 될 역할과 내 경험 속 뽑아야 될 포인트의 매칭을 빨리 좀 하는 그런 좀 연관성 있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 본인이 통신 신호 분야 쪽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쪽에 네. 대한 지원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금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아무래도 네. 그 통신 쪽보다는 그쪽은 이제는 별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죠. 만약에 본인 학점이 3점대 중반을 넘어가서 네네. 집중을 해야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쪽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라면 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 같이. 추가적으로 뜨는 대로 뜨는 쪽이 좀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선 지원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럴 경우엔 관련 경험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가능하면 전공 지식에 기반의 강점들. 그러니까 학점은 비록 낮지만 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면으로서 어필을 해주고 내가 배운 게 관련 분야의 현황 아래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시는 것. 특히 이 4학년 1학기 때 했던 뭐 프로젝트들 한두 개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내용들 중점적으로 살려주시는 게 좋겠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요,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이따 저기 보시는 거? 다시 보기 안 할 네. 거예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보려고 했어요.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게 적고 있으면 이따 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알겠지만 좀 더 차코 씨의 얘기는 효율성을 측면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이제 어학도 그렇고 네. 그 자격증도 그렇고 시간상 봤을 때 어떤 준비도 좀 굉장히 좀 약간은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시간상 그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네. 나름대로의 어떤 딱 그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또 아까 말한 대로 상반기도 그냥 날려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계과나 전자과, 전기과 친구들의 공통점들, 화공과 애들도 그렇고요. 이걸 그런 게 있나? 내가 나는 될 거야 이런 게 좀 있나요? 나는 될 거야라는 걸 가진 애들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진 애들은 또 역설적으로 요즘 같은 시즌에는 계획들을 잘 짜요. 전형에 대한 계획을 잘 짜는데 이걸 전형에 대한 계획 내가 지금 달성해야 될 도구로 생각을 안 하고 학습의 느낌으로서 이걸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법을 익힐 시간에 해당 회사의 문항에 맞게 내가 어떤 얘기를 적을지에 대한 컨텐츠 개발과 계획을 짜고 개요부터 좀 짜내는 습관들이 필요할 것이고 인적성을 학습하지 말고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면접도 내가 어떤 내용을 어필하면 이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에 대비를 했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자격적인 면의 불리함을 메우기 위한 시기별 메워야 될 것들을 내가 학습으로서 메우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본인한테 있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취업 준비인지 내신 시험 준비인지가 약간 좀 모호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이렇게 40군데를 썼는데 붙은 데가 4군데라는 건 결국 그냥 시기에 맞게 그때그때 그냥 임박하니까 썼던 노력들도 맞나요 혹시? 제 네, 생각? 그렇습니다. 네. 뭐 제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는 네, 거죠. 네. 이런 거 미리미리 계획을 했어야 됐어요. 예. 2월 안으로 TO가 많은 기업 최대 10개 곳에 지난 공채 때 자기소개서 문항에 맞는 문항의 의도란 게 있는 거예요. 의도는 많지가 않아요. 예. 지원 동기 및 포부, 본인의 경험 중에서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될 만한 능력들, 문제 해결력, 개선적 사고, 대인관계적인 면에서의 팀워크나 협업, 그리고 자기 개발적인 요소들, 혹은 해당 업계에 대한 현황이나 사회 이슈들. 뭐 67군데 안에 것만 본인이 세팅을 해놓고 경험을 주, 부로, 메인, 서브 나눠가지고 한 14개만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게 글자 수에 맞게 세팅만 해놓은 다음에 공고가 뜨면 공고 뜨고 3일 이내에 제출만 하면 끝인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캐드 따야지. 말하기 따야지. 또 저희 방송 애청한다 하니까 전문가분들 나온 거 얘기 들으면 맞아. 그래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다짐하고 메모하고 이렇게 3월이 오겠죠. 그러면 9월에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지 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좀 계획성 있는 취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른 분들처럼 뭐 취업에 근원적으로 너가 뭐 방향을 뭐 왜 취업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건 조금만 생각한다면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려 깊은 분인 것 같은데 머리로만 있고 생각이 아웃풋이 안 나오면 결과도 안 좋겠죠. 스스로 볼 말씀드리고 때는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전화기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네. 약간 어떤 아니란 점도 있다는 진단도 있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동선 학생이 볼 때 본인은 어땠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 자체는 원래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전공이고 그런데 근데 아무래도 제 주위에 제 친구들을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전공이라든지 뭐 보통 그런 데서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보통 취업을 더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런 모습에서는 좀 많이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전공보다는 제가 뭐 따로 준비했었던 뭐 지금 인턴이라든지 다른 뭐 실무 그런 교육이라든지 보통 이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들이 그렇게 좋은 선택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동선 씨는 본인의 생존 전략을 결국 알고 계셨던 분인데 실행하는 단에 있어서 방향이 잘못 설정됐고 네. 계획적인 면에 좀 디테일이 부족했던 게 예. 지난 공채 때 페인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그래도 다행인 건 본인이 공기업을 노리려고 한다거나 어학의 강점이 아님에도 외국계를 노리려고 했던 모습은 안 보여서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융합적 사고를 발휘했던 그런 노력의 일환들은 사실 없잖아요. 네, 냉정하게. 그렇죠. 그래서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학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동선 씨 작년 8월에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는데 학점이 3.08점, 그렇죠. 전공 과목이 2.92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디 지원할 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보통 그러면서 보통 1학년하고 그리고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제가 학교 수업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던 놀았어요? 점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네 그래요. 좀 노는 것도 중요하죠. 네. 제가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준비를 잘 해보자. 그래갖고 보통 그때 1, 2학년 때 가열책 놀고 나서 3,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네네네. 좀 타이트하게 네네네. 그 상쇄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때 이제 타이트하게 좀 안 했나 봐요. 그때 나름 그래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제 생각보다는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계속 공부를 해서 일단은 마지막 학기에는 그래도 4.0을 넘긴 학점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4.0을 넘겨서 3.08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각했었네. 상당히 많이 본인이 안 좋아가지고. 억지로 공부한 건 아닙니까? 약간 관심 분야가 아닌데 전공이니까 취업 잘 된다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혹시 과목을 듣진 않았나요? 네, 약간 그런 면이 더 컸던 것 그런 같습니다. 면도 있었죠. 네.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요? 이를테면 원래는 뭐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쪽, 뭐 자동 제어 쪽, 뭐 관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저는 제가 그러니까 원래로서는 제가 좀 아니 딴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그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네. 들었던 게 네. 아니 뭔가 이 공대생들은 되게 그 전공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 친구는
그 갈 길을 잃은 문과생 같은 느낌이 잠깐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떤 집중도는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아, 네. 여쭤보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뭘 하고 싶었던 게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원래 하시고 싶었던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제가 좀 뭐냐 그 예체능 쪽으로 원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음악 쪽? 아니 그쪽은 아니고 약간 제가 좀 미술 쪽으로 예전에 되게 아, 좋아하고 디자인 그랬었는데 쪽? 예, 약간 그쪽을 좋아했었는데 네, 예전에 그쪽으로 한번 가려고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밝지가 않고 제가 그쪽에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또 하셨어요. 네, 일단 그런 것도 되게 있고. 크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쪽 같은 경우 약간 창의성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꿈을 접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바로 이렇게 진학하고 나서부터 그냥 일반 그냥 대학교를 가서 취업을 하자 보통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속 깊은 얘기가 현대차와 네. 삼성전자 자소서에 나오지 않은 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지원한 이후에 포스코에서 인터넷전 얘기를 마치신 다음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러면 1번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건 네네. 지금 오히려 본인의 이런 속 깊은 얘기 2번 문항 1200자 적어야 되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 밴드 동아리 이끌 수 있었던 힘 밴드 동아리 때 이야기 가지고 이걸 성장 과정을 1200자를 꽉 채우셨어요. 네. 오히려 지금 본인이 그런 창의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예. 혹은 이러한 나의 발상을 가진 것에 그러니까요. 공학도로서의 지식 이런 게 융합이 된다면 내가 설비 엔지니어로서 할 수 있는 강점들 혹은 뭔가 개진한다거나 상황 판단에 맞게 새로운 대안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나의 강점을 어필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자소서가 될 텐데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네. 2월 내에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어요. 명절 때 뭐 친척들 만나기를 할 텐데 네. 하루 정도만 잠깐 좀 오프해놓고 좀 이런 정리를 좀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직업관이 혹시 있으세요? 난 이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좀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 뭐지 포스코 인턴을 하고 그러면서 네. 실제로 제가 저희 쪽에 그런 장비 같은 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 갖다가 좀 주위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보통 이런 걸 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본인이 희망하거나 본인을 선호할 만한 기업들은 그런 역할을 좀 선호할까요? 어떠세요? 그런 본인의 모습을. 지금 당장은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오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강점을 어필해야 될 기업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강점을 어필해야 될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스매칭됐기 때문에 지금 서류에서 이렇게 우수수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보니까 그 아깝게라기보다는 면접까지 갔던 곳을 보자면 네. 설비 관리도 있고 공정 통합도 있고 전개장도 있고 전개장은 이게 뭐예요? 저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쪽도 그냥 설비 관련 그런 업무라고 설비 생각하시면 될 것 관련이고. 같습니다. 네. 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엔지니어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대로 가면 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설비 관리도 있고 공정 통합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굳이 이제 이쪽으로 전공 쪽으로만 본다면 어디 쪽을 좀 파고 들어가야 좀 더 좋을지 그걸 결국 좀 본인이 스코프를 배웠던 줄이는 것도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메인 쪽은 뭐 회로 쪽이 제외한 본인이 쓸 수 있는 최대치로서 관련 분야에 맞게 내 전공 프로젝트 살려서 어필해주는 게 최선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쪽에 대한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할 줄 안다거나 관심이 있었다는 쪽을 결국 업계나 분야로밖에 풀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냥 문과생이 할 법한 분야에 대한 파악으로만 이거를 좀 적어놓은 게 보여요. 자소서에서. 면접 답변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를 좀 깊이 있게 보여주려면 현직자를 차라리 만났던 이야기나 업무하는데 이런 게 어려웠다더라. 이런 얘기를 오히려 풀어주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뭐 3가지 역량,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로서의 역량 이거 자료를 좀 봤는데 뭐 전문성, 함양, 소통 능력 이런데 사실 좀 업다운이 심하거든요. 일단 반도체 분야 지식이 있다라는 건데 학점이 낮으니까 설득이 안 되고요. 전문성을 함양했다 했는데 결국 학점보단 이런 좀 업무 실전적인 면에 강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입사 이후에 공부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연구개발 같은 뭘 연구하는 분야도 아니고
철저하게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현장을 이해하는 면이 중요하다면 오히려 본인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는 협업이라던가 본인이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안을 주거나 개선을 했다거나 이런 좀 뭔가 성과를 냈던 인정받았던 결과물들의 이야기들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졌고 소통 능력이 있다 했는데 지금 마주했을 때 소통 능력은 좀 뭐, 긴장하셔서 그럴지 몰라도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러면 글과 실제가 다르다 보니 판단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면접 때 결과가 안 좋죠. 그리고 뻔한 얘기를 하니까 애매하고요. 네네, 그렇죠. 제가 초면에 이렇게 작사를 던지면 안 되겠지만 네네. 이거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네. 기운 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돗자리 오늘. 까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쉽다. 방금 전에 물론 면접 때 또 다시 면접 시간 때 저희가 또 알아보겠지만 네. 소통 부분 네. 박승현 아나운서 뭐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뭐 아주 유려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뭐랄까 진정성이 있고 진실성이 느껴진다고 느껴지는데요, 저는. 막힘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방송을 더 해보다 목요일 정도에 한번 판단해 보는 게 그럴까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보여. 네. 아까 말씀해주신 예. 부분이 이제 동선 씨가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 들었던 부분이 좀 공학도적인 부분에 창의력을 더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걸 원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예. 업계와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나와의 접점 혹은 이 업계를 알기까지의 나의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차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채용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본인이 반도체니까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팹 들어갔던 얘기들 네. 새롭게 추가해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태도의 얘기를 좀 강조하기보단 그리고 공학도적이지 않은 밴드 경험이나 네네네. 동아리 얘기를 너무 남발하기보단 네. 프로젝트성에서 내가 목표 잡고 계획해서 실천했던 얘기,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받고 인정받았던 얘기, 혹은 본인이 어떤 다양한 시각과 사고로서 이 현황을 바라보고 통찰력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좀 직접적인 표현들 아래 경험을 여러 가지를 좀 가지를 쳐두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경험 선택도 중요하다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조금만 노력하시면 경험은 될 뭐 것 같아요. 만렙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조금만 잘 요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거 있을까요? 예. 네, 제가 원래는 지금은 당장은 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이번 분기에 취업이 안 된다고 치면은 네. 이번 여름에 아무래도 정기기사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셔야죠. 무조건 네, 하셔야죠. 그러면은 근데 만약 그거를 제가 그 반도체 분야 기업에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별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기기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반도체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많이 그럴 들어봐서.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 입사 시에는 전기기사 자격을 안 쓰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학점 같은 게 별로 좋지가 않고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추가 점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안 쓴다거나 아니면은 따더라도 이유를 합리적으로 밝히셔야죠. 취업에 대한 직접적인 현황을 언급하셔도 좋고요. 네. 내가 단순히 너네 업종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기 때문에 전자공학도로서 할 수 있는 지원에 혹은 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노력을 한 것이고 본인의 성실도적인 면이나 자기 개발적인 면을 면접 때 어필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서류 전형에서 그렇게 큰 핸디캡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학점이 근데 낮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면접 가면 분명히 이야기 나올 소지가 100% 있을 거라고 나오죠. 생각하거든요. 네. 혹시 면접에서 학점 얘기 나왔었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까지 네. 저도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항상 나올 줄 알고 네네. 준비를 해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면접을 제가 한 다섯 번 좀 넘게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제가 못 듣고 그랬거든요. 죄송하지만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있다면 네. 동선 씨한테 그렇죠. 예,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수준이 낮았거나 했던 이력들도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이 이력에 대한 검증이 오히려 더 컸지. 네네. 본인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학점을 묻게 되면 나의 취업에 대한 어떤 검증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전공 적합도 여부, 성실도, 그리고 직업 선택이나 직무 선택이 명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학점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파생적인 질문들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코치 말로는 전공 학점이 왜 낮냐고 묻는 게 더 좋은 거네요. 네, 그러게요. 묻지도 않은 거는 관심도 없는 거다. 그래요.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느낌이 좀 소감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일단 이 자리에 진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것을 받게 된다는 게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고 그런데 네, 일단은 오늘 되게 많은 정보를 좀 배워가고 그리고 아마 좀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좀 받을 수 있게 돼서 진짜 가진 거 맞아요? 표정이 어두워서. 어디 뭐 슬픈 거 아니죠 오늘? 아니 그죠? 네,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다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또 운 좋은 게 이제 뭐 항상 뭐 라인업이 좋긴 합니다만 오늘 이번 주 또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요. 네. 많이 혼나시는 대신에 얻어간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머니 꽉 깨보시면 네, 내일은 또 이제 네. 더 깨무셔야 되는 게 네. 민혁 쌤이라는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누군지 아시죠? 네네네.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스나이퍼입니다. 제가 오늘 M16이었으면 이제 스나이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댄디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차재원 강사님 그리고 김동선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18년) 평창의 겨울은 선수들만의 것도 관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윈터, 모두가 위너.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사업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 계시는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북부 월추지동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네온포토닉스입니다. 클린룸에서 광통신 부품 제품 생산, 반도체 기계장치 조작 및 웨이퍼, 핸들링 업무를 담당할 생산 직원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광통신 부품 생산 경력자 및 반도체 공정 장비 조작 위험입니다.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2월 16일까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생산 직원 6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장으로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인데요. 전남 무안 남학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토목 건축 공사업체인 3일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건축 시공 관리자, 현장 안전관리 업무, 건축 시공 및 현장 관리직 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3년 이상입니다. 급여는 연 4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2월 12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똑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성남 지역의 일자리 정보는요. 주식회사 파워소스라는 기업의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파워소스는 전력설비 설계 및 감리 용역 제조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발전 전력 관련 현장 시험을 담당할 직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기공학 분야 전공자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운전 가능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000에서 3,200만 원 내외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4일까지니까요. 좀 서둘러 주시고요.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회사의 입사 지원서를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하려는 관련 구직자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노드슨 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노드슨 코리아 주식회사는 정밀 디스펜서 장비 생산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전기 전자장비 기술 영업을 담당할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4년제 대조 이상의 학력으로 기계공학 또는 전자공학 분야 전공자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면접 후에 결정이 되는데 연봉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직원들에게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등이 있고요. 또 직원 대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마감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 영업 담당직 3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을 저희가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도우미 조서연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첫 번째 뉴스 빠르게 좀 만나볼까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회사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바로 네.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요? 카카오 메신저 어플을 이 한국에서 스마트폰 유저라면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해도 없죠. 무방하죠. 예, 네, 오늘은요. 기업 카카오의 파격적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작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좀 간간히 이루어져 왔고요.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좀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가 돼 있어서 네.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일단 블라인드 채용에 어떤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테고 그렇죠. 카카오도 드디어 여기에 합류를 했군요, 대열에. 그렇습니다. 카카오의 채용 방식은 그동안 정기 공채는 없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상시 채용만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예. 이마저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이 IT 업계 자체가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력을 갖춘 개발자를 찾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에 카카오는 원하는 수준의 개발자를 찾기 위해서 경력 채용이 아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신입 공채를 최초로 실시를 했고요. 예. 또 채용에 대한 사이트까지 새로 개설하는 등 이번 채용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채용 방식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뽑겠다 이런 다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개발자 하면 코딩 실력인데 정말 다른 스펙 없이 이 실력만으로 뽑는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오직 코딩 실력만으로만 뽑게 되는데요. 예. 나이나 학벌, 또 성별, 경력 등은 당연히 제외를 하고요. 예. 지원자의 성명이나 이메일 주소, 또 휴대전화 번호 등만 입력을 한 뒤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단 한 차례씩 코딩 테스트로 실력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실제로 그 실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화두였지만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은행권 채용 비리만 봐도 블라인드 채용을 해놓는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인원 임원분의 자녀분이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카카오의 채용이 좀 어떤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바람을 가져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번 채용을 통해서 뽑힌 인재들이 서울권 대학이 24명,
비서울건이 17명, 그리고 해외 출신이 3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 비서울건이 41% 정도 되고요. 야. 연령대는 22살부터 32살까지 대학 재학생부터 또 대기업에서 일하던 지원자 등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 이는 결국 실력만 갖춘다면 나이나 대학 성별 관련 없이 누구나 채용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네, 정말 이번 채용이 기존의 통념을 좀 뒤집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기대가 좀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 역시도 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또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속칭 학벌이나 배경이 없이도 누구나 선망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의 채용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뭐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을 한 그룹이다 네네. 볼 수 있을 네. 텐데요. 이처럼 성공적인 채용에 대해서 카카오도 아주 스스로 만족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국내 예. 청년들에게 일하기 좋은 카카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인재들이 몰려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AI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카카오의 대표가 직접 실리콘밸리에 가서 밤샘 토론을 하는 등 이 해외까지 물색을 한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대표가 직접 가서 할 정도면 이렇게 정말 인재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욕심이 카카오는 상상을 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음. 카카오는 자사의 성장 동력인 코딩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카카오 코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죠. 온라인 예선에서만 4,000명이 참가하고요. 네. 100여 명만 본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상자들은 상금이 수여됐지만 향후에는 성적 우수자들에게 카카오 인턴십 프로그램의 기회를 수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 뭐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IT 취업 준비생들은 네. 엄청나게 그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카카오의 인재상은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 임지훈 대표가 직접 말하는 인재상을 좀 예. 뽑아왔는데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회의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예. 또 충돌을 기피하는 사람은 카카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동적인 사람보다는 좀 주관적인, 좀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능동적인. 정확한 사람을 네. 네,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제 예? 두 번째 뉴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혹시 요즘 취준생들이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를 가장 선호할까요? 두 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뭐 화두니까 네. 아무래도 뭐 공기업 같은데 뭐 예전부터는 예. 뭐 설밥통 때문에 그랬었지만 네네,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대기업이 아무래도 뭐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디든지 어떤가요? 가면 좋겠네요. 네. 예. 너무 당연한 대답을 제가 갖고 오진 않았겠죠. 예.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취준생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고 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그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겠습니다만 네네. 저희 그 히든 챔피언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뭐 복지나 뭐 급여 부분에서도 최근 경제에 비해서 그 좀 좋은 편에 네네. 속하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 무작정 이제 덮어놓고 이제 그 대기업만 지원하는 흐름이었다면 요새는 좀 바뀐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그리고 더 나은 노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 그런 회사들이 많아져서 취준생들이 또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2018 취업 준비 계획을 실시했는데요. 예. 올해 취업 목표 기업에 대해서 물은 결과 거의 절반에 달하는 48.1%가 중소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41.8%면 10명 중 4명 이상인 건데 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높은 수치네요. 네, 저도 이 뉴스를 네. 접하고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라서 좀 놀랐는데요. 다음으로는 공기업이 23.2%였고요. 대기업이 21.8%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 6.9%였습니다. 그렇네요. 네, 생각보다 대기업을 일단 목표로 공기업은? 하는 되게 그런 좋네요, 그죠? 퍼센티지가 낮은 것으로 봤을 때 예. 이 취준생들이 목표로 하는 기업 기준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가 새해에 이 취준생들 대상으로 신조어를 알아봤었는데 그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워라벨 기억하십니까? 아, 그렇죠. 기억나죠. 워라벨 기억하죠. 그렇죠, 그렇죠. 기억이 날 워크 앤 라이프 워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 워크 앤 이 라이프 말의 밸런스. 말이 네.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예.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신조어가 생긴 것도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기준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에 취준생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서 대기업보다는 비교적 취업 문턱이 낮은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 거죠. 네. 뭐 조건이나 연봉 이런 것만 보고 지원하면 막상 입사해서 회사 문화나 또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경우에 그렇죠. 입사 후에 회의감이 들어서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위험 부담을 안고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집중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려는 길을 찾으려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예. 점점 더 이 취준생들이 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똑똑해지고 있는 네네. 거죠.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더 전해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또한 철저하게 직무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 방향성 얘기하는 것처럼 네. 직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직무 중심으로 어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좀 짚어볼까요? 네. 취업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물은 결과 직무 분야의 자격증 취득에서 51.3%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전공 지식을 높이기 위한 학습으로 31.3%, 직무 분야 아르바이트가 31.1%, 또 어학 점수 향상에 23.2%, 또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에 22.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는 뭐 표정이나 태도, 스피치 등의 면접 연습이 있었고요. 또 직무 분야의 인턴십 근무, 또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 취업 목표 기업을 분석, 제2 외국어 실력 향상, 취업 스터디, 그리고 인문학 서적 독서 순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데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놔야 이제 맞아요. 일을 딱 해놓고 또 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라밸을 맞추려면 맞아요, 좀 맞아요. 더 직무 분야로 이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취업인 뉴스는 뭐 조선 아나운서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 네. 내용이 그 안타까운 내용들이 없어서 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좋네요. 앞으로 채용 시작의 밝은 뉴스만 이렇게 전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 또 아주 잘 보셨죠? 내일도 취업준비생 부재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계속됩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